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0일 오후 5시 49분입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출신 국회의원이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탈당한다라는 단어보다는 당적을 내려놓는다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홍보 전문가라고 하더니 이 기자들에게 단어까지 이렇게 추천을 하네요. 당적을 내려놓는다, 탈당한다. 그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당적을 내려놓는다 하면은 이 말이 길어집니다. 그럼 탈당이 맞죠? 탈당.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명이나 반박을 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의 소신이 이게 옳은 자세냐 하는 것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대중의 어법을 사용하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전공했던 마케팅과 정치는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 그 뒤에 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정치를 마케팅으로 생각하는 홍보 전문가적 발상이 좀 나옵니다. 비슷한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케팅은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는 공공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돈벌이가 아닙니다. 마케팅은 장사꾼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공익을 위한 겁니다. 공익. 거기에는 양립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대중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부분에서 유사한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역시 이분의 정치인으로서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네요. 기업,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정치고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니까 결국 같은 거 아니냐? 그건 다르죠. 기업은 기업의 이익이고 공익은 기업이 아니라 공공, 파브릭은 국민 또는 사회 또는 이 기업과 개인과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 이런 게 공입니다. 파브릭입니다. 파브릭 마인드. 이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사는 왜 구분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에 치우치면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하게 되고 공에 치우치면은 국가를 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골 대통령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상배와 정치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정상배는 자신을 위해서 국가를 움직이려는 사람이고 정치가는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손혜원 씨는 이 정상배와 정치가의 차이를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 문화재를 살려야 된다. 목포의 그 좋은 문화재 거리를 살려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정을 쏟았느냐. 그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방 문화를 살리려는 노력은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다리를 놓고 아파트를 짓는 일만이 SOC라는 그럴듯한 명분에 국민의 예산을 쓰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일면적으로 보는데요. 지방 문화 살리는 노력도 각각 하고 있죠. 또 SOC 투자도 같이 해야 되죠. 같이 가야 됩니다. 좋은 경관이 있는 곳, 그리고 좋은 역사가 살아있는 곳,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제가 발견한 곳이 바로 목포였습니다. 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문화만 또 강조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분은 바닷가에 아파트 지은 것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바닷가에 다 아파트 짓습니다. 아파트 짓는다고 해가지고 문화가 경관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너무 강조하면서 하다가 보면 다른 것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몇 집이라도 시작된다면 그 동력으로 도시 재생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율적인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시작해서 관광객을 1,000만, 2,000만을 끌어들인 사례는 수도 없이 해외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재단이나 박물관이나 공공재를 활용한 문화시설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살리는 예도 수도 없이 많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 꺼진 동네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목포시나 문화재청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SBS가 저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제가 걸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다 걸어서 제 국회의원직 모두를 걸고 제 개인의 명예를 위해 고발할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여기서 SBS나 다른 언론이 보도한 것 중에서 이건 분명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딱 부러진 지적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허위사실 공유일 경우에는 단순 사실 지적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허위사실이라 해야 됩니다. 허위사실은 뭐가 있었느냐? 그것이 여기 없습니다. 있었다면 제가 그걸 손 의원 측의 주장으로서 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일반론밖에 없습니다. 문체위 상임위원회 문체위에서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떠나 있겠다. 그건 뭐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진해왔던 무형문화재 제도 정비, 전통문화 살리기,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도시 재생, 특히 목포와 관련된 도시 재생, 이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손해원 타운이라고도 하고 손해원 랜드라고도 하는데 이 사건의 문제는 이해의 충돌입니다. 정치인이 공적인 입장에 서가지고 공평하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하려면은 객관적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심판과 조정자 역할이죠. 심판, 축구로 비유하면 심판 역할을 해야 될 자리가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이런 공적 입장에 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접 코치를 한다든지 직접 플레이어로 뛰면 안 됩니다. 멀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목포 문화재 거리 재생사업장에 가족, 측근들, 본인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대지 24곳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본인은 그것이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국회의원이 하면 안 되죠. 그 지역 주민이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하면은 자기가 밀어주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되죠. 돈을 쓴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기부할 마음이 있으면 어느 재단이 기부를 했지. 건물대지 24곳을 사는 사람이 자기 이문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역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거죠. 더구나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이 국회의원이란 자리도 그렇고 해서 말하자면은 심판이 어느 팀의 코치 역할을 하는 또는 직접 뛰는 겁니다. 직접 플레이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죠. 예산 편성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잘 정리했습니다. 손해원 타운, 어제 사설이네. 손해원 타운 상임위 관련 부동산 매입 자체가 문제다. 이겁니다. 바로. 상임위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입하면 안 됩니다. 이해 당사자입니다. 국회의원은 이해 당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해를 조정하는 사람은 이해 당사자면 되면 되겠습니까? 멀리 있어야지. 이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손해원 민주당 의원의 가족 측근이 건물을 대량 매입한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 재생사업에 국가 예산 1,10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그 중에서 손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문화재청 예산이
절반 가까운 500억 원이다. 이 문화재청 예산은 지난해 8월 이 지역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직후 확정되어서 올해부터 5년간 투입된다. 그런데 손 의원 가족 측근들은 문화재 지정 전 1년 반 사이에 이 지역 건물 대지 24곳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소유 주식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모두 백지 신탁하고 경우에 따라 강제 매각하도록 한다. 가령 국방위 소속 의원은 군수 관련 기업의 주식을 가지면 안 된다. 부동산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문체위 소속 손 의원은 문화재청 사업 대상인 부동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라도 오해를 살 판에 손 의원은 오히려 신규로 그것도 대규모로 매입했다. 이해 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매입이 투기가 아니라는데 목숨을 걸겠다며 버티고 있다. 투기 여부도 강한 의심이 들지만 그에 앞서 소관 상임위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대량 매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손 의원은 공직자 기본 윤리를 저버린 것이다. 아주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언론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손혜원 의원이 그동안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너무나 거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많이 쏟아낸 것이 일종의 부메랑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메랑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공평해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손혜원 의원이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그걸 구경하던 언론이나 국민들은 당신은 그러면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이런 반발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거 보니까 그렇게 공정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러니까 더 심하게 손 의원을 몰아세우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손 의원이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3자가 보면 그게 공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한 말이 심한 말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비판을 하더라도 예의를 차려서 좀 교양 있는 말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감사합니다.